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누가 무슨 일 하세요? 물으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 뭐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좀 하고 시도 쓰는데 요즘엔 뇌과학도 파고 있고 목공까지 시작했다면 말이죠. 아, 그 기분 뭔지 알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만의 강점일 수 있다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지겹게 들었잖아요. 한 우물만 팔아.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건 그냥 깊이가 없다는 뜻으로 통해왔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오래된 생각에 한번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은 그 불안감. 대체 나는 정체가 뭐지? 하는 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늘어놓는데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나만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기분 말이에요. 주변에서 꼭 이런 소리 하죠.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어른들한테 이력서를 보여드리면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이에요. 좀 산만하네요. 하나에 집중하셔야겠어요. 맞아요. 이것저것 얇게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눈빛, 그 속삭임이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건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고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왜 여러분의 그 산만함이 이제 와서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그 새로운 규칙들을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과거의 세상은 친절한 학습 환경이었대요. 마치 체스판 같았죠. 규칙은 명확하고 한 수를 두면 결과도 예측 가능하고 꾸준히 반복하고 파고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사악한 학습 환경이 됐습니다. 규칙은 계속 바뀌고 뭘 해도 피드백은 애매하고 패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체스가 아니라 갑자기 터진 화재 현장 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르고 예전에 통했던 매뉴얼 하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죠. 바로 이런 정신없는 화재 현장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새로운 인재상에 M자형 인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흩어져 있던 관심사들을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정체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M자형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옛날 모델부터 봐야겠죠? 바로 I자형 인재,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알파벳 I처럼 한 분야만 수직으로 깊게 파고든 사람이죠. 안정적이었던 과거에는 이게 최고의 인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이건가? 하고 찔릴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대시형 인재. 수평선, 즉 대시 마이너스처럼 얕고 넓게 여러 분야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도 단단하게 발을 딛지 못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내 전문 분야가 뭐지? 하면서요. 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M자형 인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알파벳 M 모양을 보세요. 여러 분야에 발을 딛는데 그냥 얇게 담그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한 80% 수준까지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서로 다른 기둥들을 수평으로 연결해서 완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깊이와 넓이 둘 다 잡는 진짜 융합형 인재인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까지 직장인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의 무려 39%가 그냥 싹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바뀐대요. 와, 39%? 거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이 바로 이런 M자형 인재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M자형 좋은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는 불안하기만 한 대시형 되기 딱 좋잖아요. 걱정 마세요. 불안감 없이 단단하게 성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연속적 숙달이라는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기둥을 다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첫째, 일단 기둥 하나만 고르세요. 둘째, 거기에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완전히 푹 빠져보는 겁니다. 셋째,
목표는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핵심의 80%까지만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중요한데 호기심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싶으면 미련 없이 졸업하고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졸업입니다. 여기서 근데 뭘 먼저 해야 되지? 또 고민이 되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평생 직업 고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번 시즌 아이템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수입에 도움이 되는 걸 골라도 좋고, 아니면 그냥 미치도록 재밌어 보이는 걸 골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둥을 세우는 게 단순히 스펙 쌓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진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초능력의 이름은 바로 원거리 전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 상관없어 보이는 A 분야의 기본 구조를 보고 전혀 다른 B 분야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M자형 인재의 필살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 뿌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다가 갑자기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또는 음악의 화성학을 아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훨씬 더 우아한 구조로 짤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대성당 건축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한다? 와, 이게 바로 원거리 전이입니다. 바로 이거! 이게 AI가 절대 못하는 겁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뚱맞은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오직 인간, 특히 여러분 같은 M자형 인재만의 영역인 거죠. 물론 이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닐 거예요. 계속 전문가였다가 다시 초보자가 됐다가 이걸 반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력서는 쭉 뻗은 사다리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잭슨 폴록의 추상화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평생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지? 이런 자책을 해오셨다면 이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건 단점이 아니었다. 세상이 아직 당신을 담아내기 위한 너무 좁았던 거다. 당신의 강점을 세상이 이제야 알아보기 시작한 거다. 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흩어져 있던 그 점들을 한번 이어보세요. 그래픽 디자인과 뇌과학, 목공과 코딩. 이 점들이 만나면 어떤 멋진 별자리가 만들어질까요? 세상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